2025년부터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부터 우리 직장인들 또 투자자들까지 사실상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지갑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내 지갑은 과연 두꺼워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세법 개정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길지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시작하고요. 다음으로는 직장인과 우리 가정을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변화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시장과 투자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제 개편인데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번 변화가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바로 법인세입니다. 2026년부터는요, 모든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오릅니다. 대기업이든 작은 스타트업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법인세 인상을 두고 국회에서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요즘 세수가 부족하니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 같은 첨단 산업도 지원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중소기업 부담만 더 커지고 대기업은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거다. 결국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양측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라는 채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동시에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당근도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을 떠나서 비수도권,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회사로 옮기거나 창업하면 세금 혜택을 정말 파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민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직원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 꽤 크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바로 직장인과 일반 가정을 위한 세금 변화입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자고요. 그럼 우리 직장인들 지갑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바로 공제 확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안 됐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그러니까 분리과세 세율이나 원천징수 세율이 모두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동산 분야입니다. 정부가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세컨드 홈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면 바로 다주택자로 취급돼서 세금 부담이 확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새로 산 집은 취득세를 절반이나 깎아주고 심지어 원래 살던 집은 재산세까지 깎아준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지방의 골칫거리인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요, 취득세를 50% 깎아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혜택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이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아예 빼준다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계속 유지되고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사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또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장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줘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자분들께 엄청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핵심 변경 사항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 우리가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죠. 이 금투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과세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까지 2년 더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인용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과세가 연기된 건 어디까지나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얻는 소득에만 해당돼요. 만약에 코인을 누구한테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또는 레퍼럴 수익처럼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이익은 지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변화들을 한번 하나로 묶어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세법 개정안들이 모여서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강력한 세금 혜택으로 수도권에 몰린 자원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고요. 둘째, 교육과 주거 지원을 통해 출산율 문제나 민생 불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과 금융시장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려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방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장기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단기 부양책들의 조합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